12차시 외래 관광객 특성 요인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거주 국가인 관광객 특성 요인이 두 개 이상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목이 요약 집계이기 때문에 범주 데이터와 연속 변수 그리고 거주 국가라는 변수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분석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모델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거주 국가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초점이 되고 있고요. 이 세계 변수 다차원 모델링을 지금 한 건데 거주 국가하고 동반자 형태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동반자 형태가 좀 다를 때 체류 기간이라든가 지출 경비라든가 만족도가 어떤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동반자 형태일 때도 기간이 다를 수도 있죠. 혼자 왔을 때와 단체 여행객일 때와 가족 친지하고 올 때, 이때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기간. 또 그거에 따라 쓰는 경비라든가 또 전반적인 만족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거고요. 또 국가별로도 국가만 딱 놓고 봤을 때도 나라의 어떤 소비 수준이라든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생활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종속 변수가 다를 거고 동반자 형태에서도 종속 변수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초점은 이 거주 국가와 동반자 형태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일본인이다 하더라도 일본인 중에도 혼자 오는 고객도 있고 또 비중 있게 가족이나 친구랑 오는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체류 기간이나 지출 경비나 만족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 변수와 다른 한 가지 변수를 2차원적으로 보는 분석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변수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원래 있었던 이 동반자 형태에 따라 체류 기간이라든가 지출 경비라든가 전반적인 만족도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이제 봤었었는데 요 패턴이 국가에 따라 좀 다른지를 이렇게 조절 효과를 보는 이런 문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델링에 입각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로딩을 했고요. 거주 국가, 내셔널 변수, 동반자 형태 이렇게 묶여서 일종의 영향 요인,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종속 변수는 체류 기간, 전반적인 만족도, 지출 비용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모델상에선 이 동반자 형태를 독립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이렇게 놓는다면 인과관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인데 요 사이에 거주 국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반자 형태에 따라 체류 기간이나 지출 경비나 만족도가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 따라서도 좀 다른지를 한번 좀 본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개별 변수 하나씩 국가별 숫자 레이블을 이렇게 문자로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 차례 다뤄왔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쪽이 비중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빈도 분석할 때 범주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일일이 우리가 빈도 따로, 비율 따로, 백분율 따로, 그리고 소팅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구해주는 이러한 패키지 같은 걸 좀 쓰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반자 형태를 보시면 멤버 변수죠. 멤버. 그래서 좀 레이블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혼자 오는 경우 가족, 친지,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기타. 이것도 레이블 순서를 그냥 가나다라로 아마 이렇게 집어넣어서 분석하면 가족, 친지가 먼저고요. 그 다음 기타가 두 번째로 오게 되겠죠. 기타. 그러면 분석 결과가 좀 이상해져요. 중간에 여기 기타가 껴가지고 지금 소팅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라서 읽기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용이한데
중간에 이런 그래프라든가 표가 막 들쑥날쑥하게 되면 숫자 같은 게 어떤 흐름을 읽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레이블 같은 걸 붙이실 때 우리가 어떤 걸 1번으로 두고 어떤 걸 마지막 번호로 둘지를 우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혼자 오는 여행 비중이 한 35%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가족 친지, 친구 연인, 직장이나 기타 경우는 뭐 희박할 수밖에 없는데, 혼자 오는 비중이 다른 비중에 비해서 5% 이상, 친구 연인에 비해서 10% 이상이니까, 이렇게 욜로족이라고 하죠. 소확행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만을 위하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 기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독립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내용은 체류 기간, 피어리어드 변수인데, 요게 이제 왜 적은 비용부터, 적은 일자부터 최대 1년까지를 제한을 두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로 데이터인데, 상식선에서 한 달 정도까지 이렇게 놓고, 어차피 요 나머지 패턴들은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위수면에서 95%까지도 해도 68일이에요. 68일. 그러니까 어차피 96%, 97% 저 끄트머리에 있는 데이터는 되게 이제 희박하다 이거죠. 이 분포 모양 측면에서 거의 요거는 이제 오른쪽 꼬리 분포일 가능성이 많죠. 이쪽이 희박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잘라서 요 정기 분포에 가까운 요 데이터를 갖고 분석에 응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탐색을 하신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 결과로서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체류 기간. 원본 데이터의 체류 기간이 31일 이하인 걸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서브셋 부분 데이터를 만들어서 my2라는 또 객체 안에 따로 저장을 해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서브셋은 컬럼도 제어할 수 있고요. 레코드를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대목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컬럼을 서브셋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셀렉트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셀렉트 옵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컬럼은 다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코드는 피어리어드 변수가 31일 미만인 것만 그 친구들만 찾아가지고 my2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아까 14일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6일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만든 거죠. 6일이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6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상식선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고객을 정상적인 관광객 고객으로 이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려했을 때 31일 정도 일단 협의 끝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박스 플롯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전히 뭐 약간 일반적인 패턴들이 10일 언더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보다 좀 넘게 국내에 머물다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 안에 요 달러 아웃이란 쪽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 21일, 18일, 25일 이렇게 계시는데 요 정도가 좀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20일 이상 머문 사람들만 따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지출 경비 얘도 마찬가지로 my2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y2. 그러니까 앞서서 체류 기간 정보를 어느 정도 전처리한 걸 갖고 그 부분을 제외를 해놨으니까 다시 얘를 my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노이즈가 계속 있게 되겠죠. 그냥 my 데이터셋에서 지출 경비를 이렇게 빼겠다. 그럼 여전히 체류 기간 변수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항의 앞에 한 전처리 작업을 후속 작업에서 계속 이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my2라는 이름으로 서브셋을 만들었어요. 31일 이내에 그 데이터를 그래서 이 지출 경비, 익스펜스 변수를 my2에서 찾아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이 다 5,000달러 이상, 5만 달러 이상 조금 비용이 과다하죠. 그래서 요걸 때는 좀 비즈니스 목적이나 아니면 장기 체류나 출장이라든가 순수한 여행 목적이라기보다 유학이라든가 우리나라에 그런 목적이라서 열외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10,000 언더로 물론 또
요새 뭐 국내 한류 뭐 붐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지면 뭐 2,000달러까지 늘려가지고 그런 범위까지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요모점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처리하는 기준치, 이런 임계치들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상식선에서 부합하는 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 3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 3,200달러였는데 그리고 이 편차가 되게 심했죠. 5만 달러 이상. 요거를 평균이 1,300달러 이런 식으로 좀 완화시켜 놨습니다. 요거의 박스 플롯 내용도 여전히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엔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버랄 변수인데 앞쪽에 그 마이에서 체류 기간을 전처리했던 마이2, 마이2에서 익스펜스라는 지출 경비를 전처리한 그 내용이 마이3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처리할 때 마이3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버랄 변수를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평균이 4.41 정도 이렇게 나왔고 실제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 3, 4, 5번이 되게 많죠. 1, 2번은 굉장히 희박해요. 6명, 19명, 13,000여 명 중에 6명밖에 안 되고 19명만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빈도수가 희박하기 때문에 1, 2번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그냥 삭제하거나 얘네들을 뭐 전처리 기법으로 이런 이상치들을 뭐 오히려 3번으로 갖고 온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정도 뭐 탈락시켜도 우리가 의미 있는 또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얘는 오히려 아래쪽에 튀는 데이터가 일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관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주 국가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반자 형태, 멤버 변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개 변수가 결합이 돼서 지금 이 체류 기간이라든가 지출 경비라든가 그리고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아직 결합됐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해당되는 패턴이 좀 다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차원적으로 좀 보는 거죠. 여전히 범주하고 연속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라서 저희들이 집계, 요약 집계 방식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그리게이터 함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멤버 유형, 그리고 거주 국가, 요거를 tilde 기호, 물결 모양 기호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결합해서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범주형 데이터가 결합해서 그러면 국가 유형이 한 10몇 가지 있고요. 20몇 개 있나요? 그리고 멤버 유형이 한 5가지가 있으니까 요게 결합이 되면 뭐 이 대상되는 그룹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 그룹별로 체류 기간이 다른지를 좀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같은 중국이라도 혼자 왔을 때와 가족하고 왔을 때와 연인이랑 왔을 때 또 같은 일본인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차원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범주 데이터에 따라 결과 변수가 피어리어드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다차원 분석 중에서도 요약 집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변수 간의 관계를 이별량 분석을 한다고도 많이 얘기해요. 이별량. 두 개 변수 간의 요 별량이라는 게 연속 변수, 움직이는 데이터 또는 범주형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별량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원 분석, 다차원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주로 다별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마케팅이나 경영학 쪽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얘기할 때 실무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다차원 분석도 용어를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자, 종속 변수인 피어리어드의 멤버하고 내셔널 이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틀드 기호 수식 그대로 객체명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출력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국가가 있죠. 국가 변수가 있고 그거의 국가별로 그리고 이제 멤버 유형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이면서 가족, 친지, 직장, 동료, 혼자. 독일이면서 가족, 친지, 직장에서 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어그리게이션 함수 안에 두 개를 넣기 때문에 독립 변수로 두 가지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실제 분석 테이블에서도 두 개의 이 조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종속 변수인 피어리어드의 값이 어떤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인 경우엔 체류 기간이 거의 5일 안팎이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대만인 경우에는 타입에 따라서 멤버 타입에 따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죠. 직장 동료랑 갔을 때는 일주일 정도, 기타는 13일, 가족 친지는 10일 정도, 며칠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이 쓰고 가는 돈 이런 게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거리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이래서 조금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 나는 패턴이 일부 이렇게 있고,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인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요 기타인 경우가 오히려 좀 14일 정도 나왔고요. 좀 특수한 경우인가 봐요. 나머지는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국내에 머물다가 이렇게 떠나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체류기간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뷰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기준 변수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교차 분석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레인지 함수에. 그래서 국가별을 1순위로 하고 국가 안에서 피어리어드를 2순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나오고요. 대만인 경우는 요게 이렇게 거의 5일, 6일 조금 이렇게, 독일은 이런 쪽에 비중이 있고, 요건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미국은, 기타 요게 비중이 높네요. 혼자. 나머지는 약간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네요. 일본은.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저게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이렇게 판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좀 봐서 하나하나 우리가 테이블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한눈에 좀 눈에 들어오도록 여기 gg플로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다차원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x축에 a 변수, y축에 어떤 변수 이렇게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반자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이 어떤지를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제3의 변수인 요 국가 변수를 요 패시 그리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gg플로트에 처음 등장하는 지금 이제 옵션인데, 원래 이 멤버에 따라서 x축, y축이 체류 기간이라는 그런 그래프가 있을 텐데요. 그걸 국가에 따라서 패시팅, 격자 구조 속에서 좀 단면화, 세부적으로 좀 나눠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어떤 패턴이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를 그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이 국가별로 비슷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죠. 또 기울기가 반대 방향인 국가도 있고요. 그래서 대만인 경우는 거의 유사하다. 독일은 가족 친지하고 기타가 좀 많고 상대적으로 직장 동료, 연인, 혼자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태국도 이렇게 우상향 그런 패턴이 좀 있고, 호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주 그런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 친지를 만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체류 기간이 좀 높은 걸로, 기타네요. 기타장 여기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복잡한 3차원 이상의 어떤 관계를 분석할 때도요, 그래프 안에 두 개 변수를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단면화시키는, 세분화하는 그리드 구조 속에서 패시 그리드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가설 분석은 국가에 따라 또 동반자 형태가 결합이 돼서 경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모형상에 원래 동반자 형태에 따라 혼자 올 때하고 또 가족들하고 올 때나 아니면 뭐 친척이랑 올 때나 기타 목적으로 올 때라든가 지출 경비가 좀 상이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이게 국가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어떤 국가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관광하고 결합해서 올 수도 있고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순수한 관광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뭐 2, 3일, 어떤 분은 3, 4일 정도 머물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그거에 따라 쓰는 경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 상황에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어그리게이션 함수 안에 동반자 유형하고 국가명 요거를 같이 놓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어리어드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익스펜스가 와야 되겠죠. 익스펜스가 이제 오시면 비용을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소팅 전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대만, 독일. 대만은 가족 친지랑 왔을 때가 제일 씀씀이가 크고요. 독일도 가족 친지, 러시아도 가족 친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가족 친지.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런 패턴이 국가별로 좀 전반적으로 다른지 같은지를 국가별로 좀 묶어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그룹핑해서 빈도 테이블을 묶되 익스펜스 가지고 소팅을 좀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는 내용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친구 연인이랑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다른 나라들이 가족 친지가 좀 많은데 혼자라든가. 그래서 이 국가별로 관광을 오는 그 패턴도 조금 상이한 면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게 그쪽에 그런 인력 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좋아할 만한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 요소로 이렇게 삼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지플로 쪽에 동반자 유형하고 지출 경비가 어떤지를 좀 보는 그래프고요. 그 유형이 원래 한 셋이 나오는데 국가별로 전부 다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비슷한지,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좀 이질적인지 이런 분석들을 차근차근 좀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주 국가에 따라 동반자 형태 또 나아가 종속 변수의 연속 변수까지 결합을 해서 다차원적으로 다별량 요약 집계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